안녕하세요. 드디어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제가 모시고 왔는데요. 이제 곧 수능이죠. 저희가 작년에 수능 콘텐츠를 만들었었는데 사실 저희는 수능 본 지도 너무 오래됐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너무 오래 지나서 저희보다는 훨씬 더 수험생들에게 도움되는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한번 직접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대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신정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제가 아주 아끼고 있는 후배님을 모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학생 선생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뭔가 학생이면서 선생님 하면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제 병원에서는 예비 의사 선생님들을 학생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신정현 학생 선생님께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사실 정연쌤이 저한테 국제보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줌으로 처음 만났었죠. 맞아요. 그때 3시간 가까이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봐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 연락이 왔었어가지고 저도 사실 국제보건에 관심이 있다는 후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는데 만나기가 어려워서 한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얘기를 막 하다가 저희 유튜브에 한번 출연을 해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이렇게 수락해 주셔가지고 오늘 모실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정연쌤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지만 네네.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었나요? 전 어렸을 때는 의사 아닌 꿈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영어를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재밌어 보여서 외교관이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비슷한 맥락으로 변호사가 돼서 국제법 이런 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과로 가게 되어서 의사를 꿈꾸게 되었고 의대에 오게 되었어요. 이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성향은 문과에 훨씬 가깝거든요. 그런데 의대를 가고 싶어서 이과로 선택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의대에 가고 싶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세상을 바꿔야겠다 이런 원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의사라는 직업은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직업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업군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중학교 때 1년 동안 미국을 가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학교에서 거의 유일한 한국인이었거든요. 힘들었겠다. 네. 사춘기 때. 맞아요. 그때는 영어도 엄청 잘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가서 보니까 또 영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들도 되게 커서 적응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때는 제가 인식을 했던 건 아닌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어느 나라에서나 쓸 수 있는 거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의학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적용이 될 수 있는 학문이고 그쵸. 그래서 지구 어디를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인종차별을 많이 당하진 않았지만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대부분 백인인 학교였고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소수자가 되는 게 엄청 상대적인 거고 그런 불평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보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의사라는 직업이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소수자가 되는 경험을 해본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해보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고 싶다. 소수자인 사람들을 힘이 되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또 꿈을 잘 성취한 것 같아서 제가 다 뿌듯하네요. 그렇게 대단한 후배님을 만나게 돼서 제가 참 영광입니다. 수능이에요 벌써. 네네. 벌써 그렇게 됐죠. 그쵸. 찬바람이 불면은 이제 수능 볼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정연쌤이 수능 보셨을 때 어땠는지 그날의 분위기 이런 게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저는 2018학년도 수능을 응시했었는데 저희 때는 포항 지역에서 지진이 그때 있어서 맞다. 네, 그래서 일주일 미뤄졌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이제 잘 보고 오자 다짐을 다 하고 집을 갔는데 오후에 뉴스를 트니까
수능이 일주일 미뤄졌다는 그게 최초였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뤄져서 일주일 있다가 수능을 보게 되었고요. 일주일 미뤄져서 좋았나요? 근데 저는 수시를 위주로 준비를 했어서 음. 수능 공부가 사실 덜 된 상태였어요. 수능 당일에는 늘 뭔가 공부할 게 남아있는 상태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동안 부족했던 부분들 더 공부하고 그래서 수능을 봤고요. 무사히 잘 준비를 해서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수능 준비하면서 뭐 특별히 나만의 공부법 뭐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나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1학년 때부터 내신 위주로 수시를 준비를 많이 했어가지고 수능을 풀타임으로 준비했던 거는 9월에 원서 접수 다 하고 그 이후에서부터 수능을 풀타임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그냥 내신에 집중하고 네네.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3학년 네네. 9월부터 수능을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될 수가 있고 잘못 말한 것 같은데 그 내신 공부도 결국 수능 특강 풀고 뭐 수능 공부하는 걸 그쵸, 연장선상이니까 저는 학교 활동들이랑 학교 시험 준비 이런 거를 많이 했었고 제가 말하는 풀타임 수능 공부라는 건 정말 내신이나 자소서, 뭐 면접 그런 것들을 좀 뒤로 미루고 수능을 늦게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완전 내신 공부랑 수능이 별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저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내신 충실하게 공부하고 맞아요. EBS 수능 네네, 특강 이런 거 맞아요. 풀고 그러다가 저도 뭐 한 3달 남기고 그쵸. 그때부터 이제 봉투 모의고사 이런 거 맞아요, 풀고 맞아요. 수능 시간표대로 맞아요.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수능 공부를 3달 한 건 아니고 늘 해왔던 그쵸, 늘 공부의 꾸준히. 연장선상에서 상대적으로 수학, 과학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셨었나요? 네네 저는 국어나 영어는 원래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냥 했었는데 그냥 해도 성적이 나왔다. 그러니까 문법 같은 거는 추가로 공부를 했지만 음. 비문학이나 이런 거는 제가 워낙 그런 글을 읽는 걸 좋아해서 수월하게 했던 것 같고 수학과학을 좀 더 공부를 많이 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당일에 뭘 가져갈까 하다가 수능에서 어려웠던 기출문제들 그런 것들을 제 풀이법으로 여러 개 버전을 적은 거를 큰 모의고사 사이즈 종이에다 다 붙여서 시험 직전에는 그걸 만들고 읽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특별히 좀 평소에 어려워하던 유형을 네네네. 여러 가지 풀이법으로 네네. 해가지고 정리해서 큰 가져갔다. 종이에다가 한눈에 볼 수 그러면은 있게. 이 영상 보실 때가 아마 수능 뭐 하루 이틀 전이 되실 것 같은데 정연쌤은 수능 전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뭐 특별히 본인만의 의식 같은 게 있었나요? 의식 같은 건 딱히 없었고 그냥 일찍 잠에 들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제가 아침이랑 점심 때 되게 졸음이 많아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는 수능날 아침에 커피를 사서 심박수를 선택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아침에 커피 사들고 엄마 차 타고 가서 수험장에서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도시락으로는 유부초밥을 싸가서 먹었었는데 같은 고사장에 고등학교 3학년 같은 반 친구들이 3명인가 같이 있어서 같이 모여서 모여서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신기하네요. 보통은 심박수를 낮추려고 막 우황청심환도 먹고 맞아요. 사실 효과 있는 건 베타블로커니까 맞아요. 병원 가서 처방도 받고 이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 먹으면 심장이 너무너무 두근거리고 오히려 집중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좌불안석 되거든요. 정연쌤은 오히려 집중력을 더 부스팅 시키려고 커피를 먹었다. 그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건 평소에 제가 커피를 아침에 많이 마셔서 그런 거고 혹시 평소에 안 드셨던 분들은 그쵸. 절대 수능날 처음으로 뭔가 시도하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근데 또 수능 시험지를 막상 앞에 받으니까 좀 떨리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수능을 별로 안 떨 줄 알았는데 이미 한번 미뤄지기도 했었고 저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없었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국어 시험지가 눈앞에 이렇게 보이니까 뒤에 펼칠 뭐가 있을지 상상이 안 되는 그 마음이 조금 떨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떨려. 그리고 뭔가 춥잖아요. 맞아요. 추우니까 오돌오돌한데 이게 추워서 떨리는 건지 긴장돼서 맞아요. 떨리는 건지 맞아요. 약간 복합적인 건지 복합적인 거겠죠? 맞아요. 그런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옷차림도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저는 그때 티셔츠 위에다가 후드티를 입고 그 위에 털 조끼 같은 걸 하나 입고 그리고 패딩을 입었나? 그런 식으로 되게 여러 겹으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해야 덥거나 추울 때 한 겹씩 입거나 벗을 수가 있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체가 좀 따뜻하고 상체가 좀 가벼워야 덜 졸리고 집중이 잘 된다 해서 바지를 한 2겹 입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내복 입고 바지 입고 위에는 얇은 긴팔에 가디건이랑 위에 잠바 입었다가 잠바는 벗고 가디건은 중간에 좀 더워지면서 벗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풀다 보면 조금 더워지는 맞아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의 힘으로 집중해서 잘 보고 수능이 이제 딱 끝났어요. 끝나고는 뭐 하셨어요? 끝나고는 사실 되게 해방감은 있는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친구들을 부르기도 각자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쵸, 애매해서 저는 집으로 갔는데 해방감이 가시지를 않아서 집 앞에 있는 그 헬스장으로 가서 런닝머신을 1시간 동안 너무 잠시 없이 긍정적인데. 뛰었던 기억이 나고 그 뒤로부터는 사실 본격적으로 수시 준비를 해야 돼서 면접 준비하고 면접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11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네네. 할 게 많죠. 수능이 또 끝이 아니죠. 네, 전 그 뒤가 오히려 더 제 입시에는 중요했어서 그때 오히려 긴장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면접 보러 가기 전이나 이럴 때. 작년 수험생들도 힘들었지만 올해 수험생들은 또 2년 연속으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속에서 학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수능 준비하느라고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수능 앞두고 많이 긴장도 되시고 걱정도 되시고 할 텐데 응원의 메시지 또는 뭐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시험장 가서 떨지 마시고 실력 발휘 다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정말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실 수능은 끝은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인 거니까요. 또 다른 시작의 첫 단추 잘 끼우시길 바라고 그동안 준비하신 것들 후회 없이 실력 발휘 잘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